요즘 아이들의 문해력에 관한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참 많죠. 사흘을 4일이라고 하고 금일까지 제출하세요의 금일은 금요일로 진금을 울렸다고 하면 어디서 종소리가 나는 줄 알죠. 그동안 책 읽는데 시간을 썼는데 왜 문해력을 늘지 않을까? 내가 아이한테 뭐가 부족하고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이해력이 남달라서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 꼭 한두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문해력이 높은 아이를 보면 왠지 책을 어마하게 읽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절대 아닙니다. 사실 한 권을 읽어도 문해력을 키우는 독서는 다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방법 딱 6개만 깨우치면 문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고 앞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독서, 글쓰기에 관한 유익한 정보 받아보세요. 첫 번째, 의미마리로 또박또박 읽는 낭독입니다. 시선은 한 발 앞으로 둡니다. 두 번째, 교과서 어휘와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단어를 적용해서 직접 한 문장을 써보게 어휘력으로 체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셋째는 똑같은 책을 2번, 3번 다시 읽으면 아이 뇌도 널널한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글의 맥락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질문하는 독서입니다. 아이가 책을 읽고 이야기 속 상황에 자신을 대입을 한 그 순간에 문해력이 단련되는 겁니다. 5번째 질문을 딱 한 줄씩 메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독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6번째, 생각을 대화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글로 직접 쓸 때 뇌에 강하게 각인되고 완전히 지식으로 소화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아이 문해력을 키우는 첫 번째 방법, 바로 낭독입니다. 네, 이 3단계가 순간적으로 착착 돌아갈 때 낭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눈으로 먼저 글을 읽고 뇌로 의미를 파악한 뒤 입으로 소리를 낸다. 이게 낭독의 원리입니다. 진짜 효과가 터지는 낭독은 눈으로 보는 묵독과 소리를 내서 읽는 낭독이 동시에 돌아갈 때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쉽게 노래방 가사를 올려보세요. 가사를 전부 다 외운 다음에 노래 부르시나요? 아니죠. 입으로 지금 가사를 부르면서 눈은 슬쩍 다음 나올 가사를 미리 흘끔하면서 준비합니다.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동시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소리 내서 읽으면 오히려 집중을 못해요.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게 훨씬 낫대요 하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물론 아이 성향 차이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낭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읽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네, 잘 점검해 보시면서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 방법 아이에게 적용해 보세요. 첫째, 의미 덩어리대로 끊어 읽습니다. 글자를 단어 단위로 하나씩 읽지 말고 뜻이 하나로 묶이는 의미마리로 끊어 읽어야 문장 구조가 단번에 들어옵니다. 둘째, 시선은 한 발 앞으로 둡니다. 입으로는 지금 단어를 읽으면서 눈은 슬쩍 다음 단어를 미리 훑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글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셋째, 감정 실어 읽기입니다. AI처럼 읽지 말고 물음표, 느낌표 같은 구호를 살려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읽으면 내용에 몰입하기 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사와 어미까지 끝까지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네, 속도 욕심내지 말고 정확하게 발음해야 자기 목소리를 귀로 직접 들으면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질 때 그냥 소리만 내서 읽는 읽기가 안 되고 아이 문해력, 뇌회로를 확실하게 끌어올려줍니다. 문해력을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교과서 문해력을 키우는 자발적 사전 활용법입니다. 실제 문해력이 부족해서 단어 하나가 막히면 공부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요즘 수학 문장제 문제나 국어 지문의 의미를 몰라서 국어학원, 노출학원 알아보시는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상인들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활성화의 뜻을 모르면 장사를 접었다는 건지 판을 키웠다는 건지 몰라서 공부 흐름이 뚝 끊깁니다. 해결 방법은 아이 스스로 교과서 어휘와 개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문맥 속에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주도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특히 저학년은 그림이나 사진이 있는 사전을 활용해서 직관적으로 이해시킵니다. 사전 뜻을 그대로 외우기만 할 게 아니라 사회교과서에서 급경사가 나왔다고 하면 가파른 경사라는 뜻을 확인한 뒤 예문들을 꼭 읽어봐야 합니다. 많이 읽어볼수록 많이 도움됩니다. 그 뒤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급경사 도로에서 조심해야 한다처럼 아이가 단어를 적용해서 직접 한 문장을 써보게 시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단어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어휘력으로 체화하는 방법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만 수동적으로 듣거나 눈으로 대충 훑어보는 식의 공부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건 낭독 하나로 아이 문해력을 단기간에 바짝 끌어올리고 싶은 분들도 좋은 팁입니다. 셋째는 좋은 책 두세 번을 반복해서 읽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을 어떻게 두 번, 세 번 읽혀요? 애들이 한 번 읽고 나면 절대 다시 안 봐요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책 한 권을 딱 한 번 치우고 읽는 건 많은 경우 책의 알맹이를 놓치는 겁니다. 처음 책을 읽을 때는 줄거리 따라가고 글자 읽는 데만 해도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다시 읽으면 내용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초행길 운전 떠올려 보세요. 처음 가는 길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랴, 길 찾으랴, 정신 집중하느라 주변 풍경이 눈에 전혀 안 들어오죠. 아이 뇌도 똑같은 거예요. 어른들이 같은 길 매일 운전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아이 뇌도 널널한 여유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 이 단어가 여기서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글의 맥락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는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는 독서, 그리고 질문하는 독서입니다. 글을 건성으로 읽으면 아이 머릿속에 질문이 단 하나도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책에 대한 흥미 자체가 싹 사라집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작가는 왜 저런 비유를 했을까? 아이가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아이 머릿속에는 글자만 훑고 지나쳤을 확률이 높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그냥 재밌었어요 하고 끝난다. 책의 핵심이 뭔지,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독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것 같아요. 아이가 책을 읽다가 혼자 이런 말을 중얼거린다고 떠올려보세요. 친구랑 싸우면 나도 주인공처럼 해봐야지. 화부터 내는 건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이가 이야기 속 상황에 자신을 대입을 한 거죠. 아이 입에서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면화라고도 하는데 상상하고 공감하고 고민하는 뇌회로가 한 번에 돌아가면서 깊이 몰입하는 그 순간에 문해력이 단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눈이 아니라 뇌를 써서 읽는 능동적 깊이 읽기를 만들어줘야 책을 읽다가 이건 왜 이러지? 하고 진짜 정독을 하는 아이들은 달라요. 잠깐 책을 덮고 자연스레 생각에 잠기는 거. 이런 게 능동적으로 읽는 모습이죠. 반면에 그냥 눈으로만 쓱 훑는 거 뭔지 아시죠? 그건 사실 TV 시청이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라는 게 통생기지 않는 겁니다. TV를 멍하게 보듯이 글자를 수동적으로 받아 먹기만 하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아이가 책을 읽다가 중간중간 떠오르는 질문을 딱 한 줄씩 메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짧은 습관 하나로도 스스로 문제를 파헤치고 검증하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독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정리된 아이의 생각을 대화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글로 직접 쓰게 합니다. 직접 손으로 쓸 때 정보가 뇌에 강하게 각인되고 완전히 아이의 지식으로 소화됩니다. 말이나 생각은 돌아서면 흩어지고 그냥 날아가기 마련입니다. 말은 대충 뭔지 알지? 이 뭉뚱거려 말해도 뜻이 통하는데 글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문장 자체를 써나갈 수가 없습니다. 꼭 글쓰기가 아니더라도 형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해보는 문해의 과정을 먼저 거쳤는가, 바로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문해력 하면 이해력과 착각하기 쉬운데 이 둘은 다릅니다. 아이가 선생님 설명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아듣는 건 말이나 글, 영상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해력입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 책을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살펴서 스스로 뜻을 짐작해내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은 넓은 개념이고 문해력은 주로 읽기 능력과 관련된 이해력의 한 부분인 거죠. 네, 그동안 아이가 책을 봐도 문해력이 제자리였다면 아마 읽는 방식의 문제였을 겁니다. 한 번에 6가지 전부 다 적용 안 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의 독서 사고력과 문해력에 효과 보는 질문법을 담은 미니 전자책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영상 고정 댓글에서 신청하시고 아이들이 꼼꼼하게 독서하는 태도에 무척 도움되니까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